얘들아, 아주 먼 옛날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에 고종이라는 왕이 살았단다. 혹시 이 왕이 짊어져야 했던 가장 무겁고 거대한 짐이 무엇이었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바로 그 시대 조선의 운명 그 자체였죠.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한 사람의 어깨에 고스란히 놓여 있었다니 생각만 해도 가슴이 먹먹해지지 않나요? 오늘 우리는 격변의 시대 속에서 고뇌했던 한 왕의 이야기를 마치 옆집 할아버지가 들려주는 흥미진진한 옛날 이야기처럼 함께 파헤쳐 볼까 합니다. 그 왕의 선택 하나하나가 어떻게 이 나라의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는지 마치 시간여행을 떠나듯 생생하게 들여다볼 준비되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조선의 마지막 희망이자 비극의 시작이었던 고종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때는 바야흐로 19세기 중반, 아직 어린 소년이었던 고종은 예상치 못하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나이 고작 12살이었죠. 한창 친구들과 뛰어놀며 꿈을 키울 나이에 그는 조선이라는 거대한 나라의 왕좌에 앉게 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직 세상 물정 모르던 아이가 갑자기 온 백성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자리, 그것도 가장 높은 곳에 앉게 되었다니 얼마나 막막하고 두려웠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조선은 평화로웠습니다. 궁궐 담장 안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백성들은 논밭을 일구며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죠. 마치 잔잔한 호수 위에 떠있는 작은 배처럼 겉으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어 보였답니다. 백성들의 얼굴에는 고단함 속에서도 소박한 미소가 떠올랐고요. 하지만 이 잔잔한 호수 바깥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이미 시작되고 있었어요. 서양 열강들은 마치 먹잇감을 찾아 헤매는 굶주린 짐승들처럼 아시아 각국을 넘보고 있었고 그들의 검은 그림자는 이미 조선의 수평선 너머에서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죠. 산업혁명으로 무장한 이 강대국들은 강력한 군사력과 새로운 문물을 앞세워 대륙을 집어삼키는 중이었답니다. 증기선에서 뿜어져 나오는 시커먼 연기처럼 미지의 위협이 코앞까지 다가왔음을 어린 고종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을 겁니다. 궁궐 창밖을 내다보는 어린 왕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을 거예요. 평화로운 백성들의 모습과는 달리 그의 마음속에는 곧 닥쳐올 거대한 파도를 예감하는 듯한 불안감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에게는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낯설고 두려운, 그리고 감당하기 어려운 세상이었을 겁니다. 마치 맑은 하늘에 갑자기 검은 먹구름이 몰려오는 듯한 그런 불안한 기운이 조선 전체를 감싸고 있었죠. 이처럼 거친 파도가 사방에서 몰려오는 세상 속에서 어린 고종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길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는 때로는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여 힘을 키우려 했고, 때로는 서양 강대국들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며 조선의 독립을 유지하려 했었죠. 마치 사방에서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작은 배처럼 위태로운 항해를 시작한 것이나 다름없었어요. 밤늦도록 신하들과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며 어떻게 하면 이 거대한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 수없이 많은 밤을 지새웠을 겁니다. 서양의 기이한 발명품들과 신기한 서적들을 보며 신기해하기도 하고 동시에 저들이 가진 압도적인 힘에 깊이 압도당하기도 했을 테죠. 조선은 과연 이 거대한 경랑 속에서 자신만의 항로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대국들의 욕심은 끝없이 이어졌고 조선은 점점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되었답니다. 이 작은 배는 과연 무사히 항해를 마칠 수 있었을까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긴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죠. 이 거대한 경랑 속에서 조선은 과연 자신만의 항로를 찾아낼 수 있었을까요? 어린 왕 고종은 밤늦도록 고뇌하며 필사적으로 길을 모색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더욱 깊은 절망의 그림자였답니다. 마치 거친 폭풍우 속에서 겨우 버티던 작은 배가 거대한 암초를 만나는 것과 같았죠. 그에게는 나라의 운명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비극까지 겹쳐 찾아왔습니다. 가장 굳건히 믿고 의지했던 사람을 잃는 슬픔은 왕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을 거예요. 사랑하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감과 함께 거대한 외세의 압박 속에서 왕은 홀로 서야만 하는 고통을 감당해야만 했답니다. 그 슬픔은 단순한 개인의 아픔을 넘어 흔들리는 나라의 운명과 맞닿아 있었죠.
강대국들의 노골적인 야욕은 이제 조선의 심장부를 직접 겨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치 굶주린 맹수처럼 먹잇감을 노려보듯 조선을 압박했고 결국 고종은 피눈물을 머금고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됩니다. 나라의 주권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무서운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비극적인 순간 말이에요.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붓을 잡았을까요? 아마도 그의 손은 한없이 떨렸을 테고 가슴 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솟았을 겁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분노와 함께 백성들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통한의 아픔이 그를 짓눌렀을 테죠. 그 순간 조선의 수천 년 역사가 마치 숨을 멈춘 듯했답니다. 그 결정은 한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시대의 거대한 폭풍 앞에서 좌절하는 인간의 고뇌를 보여주는 비극적인 장면이었죠. 하지만 고종은 마지막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모든 것을 잃어가는 절망 속에서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맸습니다. 1907년 멀고 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만국박람회에 은밀히 특사를 파견하여 세계 만방에 조선의 억울함을 알리려 했답니다. 마치 사막 한가운데서 목마른 사람이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간절하고 절박한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는 특사들에게 몰래 붓글씨를 써주며 조선의 독립과 주권 회복을 호소해달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고 힘없게 울려 퍼질 뿐이었죠. 열강들은 조선의 외침에 귀 기울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사 파견을 빌미 삼아 고종을 더욱 강하게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고종은 강제로 왕위에서 물러나야만 하는 비운을 맞이하게 됩니다. 백성을 지키고 나라를 보위하려 했던 그의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쓸쓸히 왕궁을 떠나는 그의 뒷모습은 많은 것을 말해주었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지나간 후 모든 것을 잃고 폐허가 된 들판에 홀로 남겨진 나무처럼 고종의 마음은 얼마나 황량했을까요? 한왕의 비극은 곧 한 민족 전체의 비극으로 확장되었고 이 땅에 드리워진 어둠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 순간 우리 민족에게는 기나긴 시련의 시간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고종의 삶이 우리에게 비통하게 일러주고 있답니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고종 임금님의 쓸쓸한 퇴위는 단순히 한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아니었답니다. 그 순간은 마치 오래도록 이어져온 조선의 역사가 갑자기 멈춰 서버린 듯한 너무나 비통한 순간이었죠. 수천 년 동안 찬란하게 이어져온 왕조의 역사가 한순간에 멈춰버린 듯한 그 비극적인 장면은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가 삐걱거리며 멈추고 오랜 시간 굽이쳐 흘러온 강물이 갑자기 얼어붙어 버린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조선이라는 배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의 힘으로 방향을 잡을 수 없게 되었고 거친 파도에 휩쓸려 어디론가 표류하기 시작한 것이었죠. 한 나라의 주권이 힘없이 무너져 내리고 백성들의 삶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 순간 과연 고종 임금님은 어떤 심정으로 그 모든 것을 지켜보셨을까요? 아마도 세상 모든 슬픔을 혼자 짊어진 듯한 무겁고 고통스러운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 비극은 고종 임금님 한 분만의 슬픔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던 수많은 백성들, 그리고 우리 민족 전체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답니다. 우리는 그 비극적인 장면 속에서 한 개인의 나약함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거대한 시대의 폭풍 앞에서 나라와 백성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버티려 했던 한 인간의 고뇌와 좌절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린 듯한 그 먹먹한 아픔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전해주고 있어요. 마치 잊지 말아야 할 오래된 상처처럼 우리 가슴 한편에 남아 역사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이처럼 고종 임금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 끝나지 않아요. 비록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 찬 역사였지만 그 시대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정말이지 헤아릴 수 없이 크답니다. 우리는 고종의 삶을 통해 나라의 힘이 약해지면 어떤 비극이 찾아오는지, 그리고 외부의 압력 앞에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생하게 깨닫게 되죠. 마치 작은 돌멩이 하나가 강물의 흐름을 바꾸듯이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때로는 나라의 운명을 송두리째 뒤흔들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또한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강대국들 사이에서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지켜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그 노력이 얼마나 값진 것이었는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된답니다. 과거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단순히 옛날 일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아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지혜와 용기를 선물해주는 일이라고 할 수 있지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 같은 역할도 해주는 것이죠. 이처럼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반짝이는 지혜를 주는 소중한 보물과 같답니다. 그 보물을 통해 우리는 과거를 이해하고 현재를 성찰하며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도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처럼 흥미롭고 교훈 가득한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지 기대해도 좋답니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사랑하는 친구들, 지난 시간 우리는 가장 믿었던 사람을 잃는 슬픔, 그리고 나라의 주권을 잃게 만드는 무서운 문서에 도장을 찍어야만 했던 고종 임금님의 비극적인 순간들을 함께 살펴보았죠. 그 절망의 그림자가 조선 전체를 뒤덮는 듯했지만 우리 고종 임금님은 결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려 마지막까지 필사적으로 애쓰셨답니다. 나라의 운명이 마치 거대한 폭풍우에 휩쓸린 작은 배처럼 위태로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무언가를 해보려 노력하셨던 것이죠. 마치 깊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빛을 찾아 헤매는 사람처럼 고종 임금님은 이 절망적인 상황을 뒤집을 방법을 밤낮으로 찾고 또 찾으셨어요. 마침내 임금님은 아주 먼 서양 땅, 네덜란드의 헤이그에서 열리는 국제평화회에, 즉 만국박람회의 특사들을 비밀리에 보내기로 결심하셨답니다. 세상 모든 나라의 대표들이 모이는 그 거대한 국제무대에서 힘없는 조선이 겪는 억울한 사연들을 널리 알리고 국제사회에 도움을 청하려 하셨던 거죠. 이는 마치 작은 새 한 마리가 거대한 폭풍우 속에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려 필사적으로 지저귀는 모습과도 같았을 거예요. 임금님은 직접 붓을 들어 특사들에게 간절한 마음을 담은 비밀 편지를 써주시며 마지막 남은 희망을 담아 그들을 머나먼 길로 떠나보내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조선의 작은 목소리는 너무나도 미약했답니다. 당시의 강대국들은 오직 자신들의 이익과 식민지 확장에만 눈이 멀어 힘없는 나라의 간절한 외침에는 도무지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특사들은 애타게 호소하고 또 호소했지만 그들의 용기 있는 노력은 마치 메아리 없는 외침처럼 차가운 허공에 덧없이 흩어지고 말았죠. 만국박람회장 한 구석에서 외롭게 서 있던 특사들의 쓸쓸한 뒷모습은 당시 조선이 처했던 비참하고 무력한 국제적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답니다. 결국 마지막 희망마저 좌절되자 고종 임금님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으셨습니다. 일본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거듭되는 압력과 나라 안팎의 극심한 혼란 속에서 임금님은 결국 왕위에서 강제로 물러나야만 하는 비통하고 가슴 아픈 결정을 내리게 되셨죠. 쓸쓸히 덕수궁을 떠나시는 고종 임금님의 뒷모습은 마치 수천 년 이어져 온 조선이라는 찬란했던 나라의 마지막 숨결이 쓰러지는 것처럼 느껴졌답니다. 그 순간 한 나라의 운명이 돌이킬 수 없는 비극적인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음을 온 백성이 눈물과 함께 절규하며 통감했을 거예요. 사랑하는 친구들, 고종 임금님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지을 무서운 문서에 서명하시던 그 순간, 혹은 왕위에서 강제로 물러나시던 그 쓸쓸하고 고독한 순간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것은 단순히 한 왕의 개인적인 슬픔이나 나약함의 문제가 아니었답니다. 그 비극은 곧 한 민족 전체의 크나큰 비극으로 확장되었고 수천 년 이어져 온 조선의 역사가 마치 갑자기 멈춰버린 듯한 충격적이고 먹먹한 순간이었죠. 그 먹먹하고 안타까운 감정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준답니다. 마치 오랜 세월을 견딘 거대한 거목이 쓰러질 때 나는 묵직한 소리처럼 그 시대의 슬픔과 비통함은 우리 가슴 속에 아련하게 그리고 진하게 남아있어요. 고종 임금님의 이야기는 비록 슬프고 가슴 아픈 역사였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남겨주고 있답니다. 힘없는 나라가 겪어야 했던 비극이 얼마나 참혹하고 고통스러운지, 그리고 격동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사람의 선택과 결단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말이에요. 마치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거대한 태풍을 일으킬 수도 있듯이 역사의 중요한 순간순간은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죠. 친구들, 역사는 단순히 지나간 옛날 이야기가 아니랍니다. 역사는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갈 지혜와 용기를 선물해주는 소중하고 값진 보물과 같아요. 우리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역사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보물을 통해 우리는 아픈 과거를 깊이 이해하고 현재의 우리를 성찰하며 더 밝고 희망찬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귀한 힘을 얻게 되는 것이랍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친구들에게 이처럼 흥미롭고 교훈 가득한 옛날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다음번에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올지 기대해도 좋단다. 그때까지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